안녕하세요, 율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컬렉션이라는 녀석을 간단하게 한번 직접 구현해 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 컬렉션을 조금 더 이어서 구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컬렉션은 저희가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자바 언어가 그런 컬렉션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본다는 거는 그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컬렉션의 녀석을 좀 만들어 보면서 속을 좀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바에서는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로서 얘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들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서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지 않고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이 컬렉션은 그 말 그대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녀석의 계보를 잇고 있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가 이제 set, list, queue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그 set과 list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컬렉션이긴 한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그 함수의 형태가 조금 모양이 달라서 별도로 빠져있는 맵이라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얘도 컬렉션을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구조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맵을 다룰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컬렉션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add가 아니라 push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컬렉션에서 값을 이제 꺼낼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list라는 녀석은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는 인덱스가 아니라 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컬렉션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3대 컬렉션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set, 그다음 list, 그다음 map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실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가 없으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없는 건데요. 이 중에서 리스트란 녀석의 그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리스트를 그냥 어레이 리스트라고 한 녀석으로 그 리스트의 기능을 배열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형태, 그 다음에 스택 형태. 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기능은 똑같아요. 다만 함수 안쪽을 구현할 때 구현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왜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구현한 녀석의 구현 방식을 달리하는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의 개념은 좀 이따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기능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구현할 때는 무조건 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걸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는요, 처음 만들 때부터 막 최적화를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능이라든지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초기 버전 만들고 나서 잘 동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얘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요. 처음엔 이걸로 만들고요. 나중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고 이 차이점에 맞게 내가 데이터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클래스가 해시드 맵인데요. 저희가 이제 3대 계보를 쓸 때 이제 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걸 쓰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거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맵을 할 때는 무조건 해시드 맵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거 쓴다고 했는데 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리스트 또는 다른 맵 또는 다른 셋 계열의 구현체가 있는지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할 때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배열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배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배열에다 데이터를 이렇게 컬렉션 할 때는 뭐 이렇게 하겠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것은 일반적이긴 하나 또 때로는 이제 불편하거나 성능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이 별에 담는 내용이 저희가 만약에 도서를 담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항목들이 만약에 책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은 내가 책을 찾을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를 꺼내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찾을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찾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돼요. 누적되면은 나중에 이제 또 검색을 할 때는 우연치 않게 그 책이 앞에 있으면은 빨리 검색되겠지만 만약에 책이 뒤쪽에 있으면은 계속 뒤져서 가야 되는 이런 형태의 스캐닝을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 하는 방식, 풀 스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끝까지 다 뒤져보겠다. 하필 내가 찾는 게 맨 뒤에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는 계속 쌓일 거고, 그러면 쌓이는 것에 대한 신고는 뒤에 가 있을 거고, 새로운 책을 검색하는 것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책을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까? 똑같은 배열이지만 배열을 저희가 조금 다르게 저장하면은 검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하냐면은 자, 일단은 그 1번, 2번 하는데 1번은 2번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게 뭐냐면 책이 약간 종류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만화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설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아까 저장할 때는 배열에다가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좀 섹션을 나눠서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섹션을 나눠서 만화책은 만화책끼리 소설책은 소설책끼리 이렇게 조금 분리해 저장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만화책을 찾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화책이 있는 곳에서 찾으면 되죠. 그럼 소설책을 찾겠다 그러면은 만화책 부분을 보지 않고 건너뛰고 소설책 부분에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찾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5번을 찾기 위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만화책도 뒤져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반복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죠. 검색할 때. 왜냐하면 2번부터 찾으면 되니까. 그 두 번이면 되는 것을 이전 방식으로 한다면은 1, 3, 2, 5 이렇게 네 번을 검색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검색하는 방식에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나눠서 저장하게 되면은 똑같이 배열을 쓰더라도 책을 찾을 때 좀 빨리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분류가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역사책 같은 것도 있다고 하면은 걔도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다른 기타 책이 있다고 하면 걔도 좀 나눠서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은 저희가 만약에 역사책을 찾겠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갈 필요 없죠. 앞에서 어떤 분류를 가고 그 분류에서 역사책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검색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자, 여기 6을 찾아도 세 번이면 되는 거예요. 제일 늦게 찾는 것도. 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직선형을 갖고 있지만 이걸 선형이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분을 해가지고 저장하게 되면은 검색 속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속도를 좋게 만드는 읽기 전용의 데이터 구조 우리가 트리 모양의 데이터 구조라고 말을 하죠. 다만 검색은 빠르지만 데이터를 넣을 때는 구분을 지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삽입이라는 것이 많지 않고 책을 검색하는 내용은 이런 구조를 갖는 게 되게 바람직하겠죠. 때로는 우리는 검색이 위주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삽입, 삭제 이게 주가 되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배열을 쓰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배열은 순차적으로 값을 쭉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번을 내가 삭제하겠다. 그럼 이렇게 비워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이 칸을 채우기 위해서 다 옮겨와야 돼요. 다 옮겨와야 돼요. 여기 비워두면 안 되겠죠? 다 옮겨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를 삭제하거나 중간에 거를 또는 하나를 삽입하려고 하면 또 다 밀어내고 넣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은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거 성능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게 바로 링크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값이 있는데 다음 값을 직접 이렇게 고정된 크기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요거 이제 참조라든지 또는 포인터 같은 걸 이용해서 얘를 다음 놈이 어떤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참조와 값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똑같이 일자 형태의 선형 데이터 구조지만 이것은 삽입 삭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 어떻게 자유롭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 3을 삭제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나서 얘를 다 옮겨야만 됐는데 이렇게 링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 삭제하겠다? 그러면 지우면 돼요. 지우고 링크만 이쪽을 가리키면 됩니다. 자, 얘를 옮겼던 그 내용과 달리 그냥 링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삽입 삭제가 굉장히
성능이 좋죠. 단, 검색이 느려요. 얘를 통해서 다음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참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참조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참조를 물고 다음 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일단 전체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본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레이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검색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트리 구조가 있는 그런 형태를 좀 사용한다거나 또는 삽입과 삭제가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면은 좀 구조 좀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는 좀 다양한 형태의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셋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구현체를 만들어도 그냥 해시 셋 이것 만든 게 아니라 트리 셋, 링크드 해시 셋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를 만드는데요. 이건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내부적인 데이터의 구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데이터 구조를 다룬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컬렉션에서는 그런 내용이 묻어나는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이 얘기 듣고 갑자기 서점에 가서 그 책 공부한다고 막 그러면은 안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줄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 장가지를 풍성하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가지로 빠져서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게 되면요. 실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걸 공부하든 간에 한번 쭉 가서 가지를 좀 늘리고 또 늘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가지를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일단 한번 돌고 다시 돌면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구조를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일단 요거 셋을 쓰겠다. 셋이라는 컬렉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셋을 쓰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해시셋. 그 다음에 리스트를 쓰겠다. 리스트라는 컬렉션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리스트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리스트. 그 다음에 맵이라는 컬렉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걔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해시맵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걔만 쓰면 됩니다. 그러다가 얘 쓰다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데이터 구조를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컬렉션 3개를 저희가 사용해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